자, 현재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의 세 가지 흐름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 그리고 창원 간첩단 사건, 민노총 전현직 간부 사건,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제주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 제주 간첩단 사건은 히읗기읗히읗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한기뢰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호한 상태예요. 암 구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월간조선 2023년 2호로는 이 히읗기읗히읗 제주 간첩단 사건이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의 일부를 입수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길고 방대하던데요. 그런데 이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심 있는 분들은 월간조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령문이 있고 보고문이 있고 충성맹세문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북한이 지령 내린 거, 북한이 보고한 보고문, 그리고 충성맹세문. 그런데 여기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로 상징되는 남한내 좌파 단체와 연대하라는 거고요. 반정부, 반미, 반일을 주장하고 있어요. 반일, 특징적이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봉쇄를 풀도록 선동을 하고, 대북 지원하라는 얘기죠. 연방제 통일인 6.15 선언 실천 등을 지령했습니다. 또 조직원들은 기밀성 일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짐을 했죠. 아주 충실하게 이행했는데요. 예를 들면 합동군사 연습 중단,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해제, 미군 기지 철폐 5.24 조치, 대북 제재 조치죠. 이걸 해제해라. 북남선언 이행해라. 6.15 선언 14선언 이행해라. 아주 구체적인 구호를 제시하고 항의 집회, 농성 시위, 투쟁 형식도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물론 이런 주장한다고 다 북과 연계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북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자, 히읗기읗히읗. 요 제주 간첩단 사건의 총책 강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뭐 성만 나와요. 언론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주 출생이고 제주의 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고 합니다. 통진당 후신이 진보당 아니에요. 자, 이 사람 활동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있는 슈엠님이라 그러죠. 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간첩 만나러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엠님에서 북한의 문화교류국 소속의 대남공작원 김명형을 접선했다 그래요. 이 간첩 이름까지 나왔어요. 북한 간첩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CM님 아파트형 숙소에서 회합을 가지면서 조국 통일 위협의 승리를 위해 구람없이 투쟁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했다 그러죠. 간첩 교육도 받았고요. 암호 장비 들고 귀국을 합니다. 그 다음 조직 구성에 나섰어요. 이래서 확인된 제주 간첩단 조직이 17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확인된 것만 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지도성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17명은. 이 사람들이 다시 포섭한 하위 조직원들이 있죠. 훨씬 많겠죠.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자, 이 제주 간첩단 사건이요.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모 씨 총책인데 진보당의 제주도당의 요직을 맡았다고 하죠. 현실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요 당직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여기 요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된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 현실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 29일자 지령문을 보면요. 이른바 각 계층의 진보운동단체들을 발동해서 진보당 후보들을 밀어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지선언을 벌여라. 이렇게 지령을 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령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5월 17일에 민노총의 제주본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지방선거 출마자 중에 진보진영 후보들을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죠. 뭐 두 개가 직접적으로 지령이냐 수령이냐 요 관계가 있었는지는 이거 뭐 입증하기 참 어려운데, 어쨌든 북한은 이런 지령을 내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령을 내리고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이 됐는지 예를 드는 건데요. 2022년 4월 19일 날 지령문을 보면은요.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미군기지 철폐라. 다양한 형태의 대중투쟁을 지령을 했습니다. 역시 공교롭게도 한 두 달 지나가지고 진보당 제주도당이요. 6월 22일입니다. 제주에서의 다국적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 림팩 중단, 제주 해군기지 폐쇄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지령문을 보면은요, 촛불투쟁단체들과 연대, 초불이라 그러죠. 북한은 초불이라 그러는데, 이 촛불투쟁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반정부 투쟁을 하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조직원 박 씨는 제주 촛불문화제, 윤석열 퇴진 제1차 제주 촛불행동, 2차 촛불행동, 3차 촛불행동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그래요. 이 밖에도
그 친북 종북 사상, 주체 사상, 선군 정치, 김정은의 위대성 이런 선전 교양 사업을 추진했다 그래요. 핵심 수련생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개별 교양을 했다 그럽니다. 이거 참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크고 작은 집회 시위에 계속 끼어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물론 제주 지역의 좌익 인사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공안 탄압 저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졌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북한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 또 언론 보도대로라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윤석열 정부 규탄 이거 하면은 다 북한 지령받아 활동한 거냐 이렇게 반박한단 말입니다. 이게 간첩 사건들 수사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판결을 날 때까지 수사 사실을 공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판결을 날 때까지도 계속 아니라고 반발을 하거든요. 이게 공판투쟁이라고 그러죠. 좌익 진영에서 항상 하는 겁니다. 자, 결국 국민들이 분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요, 평양 정권 저 우상 숭배의 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간첩 사건들, 한국 정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왜곡과 이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비성 우상 숭배의 진, 바알의 신당, 기비성이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 아니에요. 그 신당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역대하 23장 16절로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하나님, 기비성이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기비성 바알의 신당들, 평양의 우상숭배 정권,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신당이 부서지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시키는 모든 시스템들이 무너지게 하시어 남한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도 함께 망하게 하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간첩 사건들 모든 감춰지고 숨겨진 것들이 다 폭로되게 하사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로 다시 쓰임받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 우상숭배, 바알의 신당들, 예수 이름으로 병원이 다 무너질지어다. 기비성 망령 집단들의 재단과 형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